오늘 이 자리를 베풀어 주신 한국사 바로 알리기 미주본부 대표 저자 최응표 선생님의 경력을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1932년 올해 만 85세 황해도 송화군에서 출생하셔서 송화중학교에 들어가자마자 퇴학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정미소를 경영하는 반동분자 외삼촌이 북한의 흑백 선거를 반대한 반동분자 자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 48년경 월남하여서 개성이 그때는 38선 이남입니다. 송도중학교에 입학하셨는데 3학년 때 6.25가 터졌습니다. 6월 25일 아침 중학교 3학년생이 밖으로 뛰쳐나와서 처음으로 북한 침략군의 선봉대 팔로군 중국 공산당 편입되었던 팔로군이 6.25 때 북한으로 쳐모았죠. 팔로군 육사단 방호산 장군 부대 유명한 15연대 연대장을 직접 만나셨어요. 연대장하고 대화도 하시고 아마 남한에서 6.25 이후 최초로 적군을 맞이한 중학생입니다. 지금 생존해 있는 유일한 증언자이기도 하시죠. 그 후 전쟁 후에 58년도에 출판사 문학사를 설립해서 경영하시고 월간지 신태양사 편집장을 역임하시고 74년에 미국으로 이주하셔서 뉴욕 32번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앞에 고려 서적을 개업하셨습니다. 그 후 줄곧 미국에 쏟아져 들어오는 한국 교민들 100만 교민들의 의식 교육을 해주시고 지적 수준을 높여주신 스승 노릇으로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권 말기에 다음 정권도 좌파가 되면 안 된다 라고 좌파 정권 종식을 위한 시국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년에 3번씩 개최하셨어요. 여기 계신 김동률 박사님, 또 이동복, 조갑재 이런 분들 초청하셔서 미국 동부의 수천 명의 교민들이 참석해서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서울에서 진행한 태극기 집회 원조 선구자라고 하겠습니다. 2009년에 서점을 종료하고 은퇴하셔서 그때부터 애국 칼럼을 집필하셔서 한국의 많은 독자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셨고 저도 그 칼럼을 보고 당장 최응표 선생님을 뉴데일리 고문으로 모셨습니다. 2014년경 미국 동부의 애국 동지들을 모아서 한국사 바로 알리기 운동본부를 설립하셔서 오늘에 이르셨습니다. 그때부터 한국 현대사를 꼼꼼히 조사하시고 특히 건국 3년사
건국 3년사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생길 수 없다. 이 건국 3년사를 만화로 만들자. 미국 교민 2세들은 물론 한국 내 청소년들을 위하여 만화책 편찬 작업에 착수하셔서 2년 내내 우리 80세 최용표 선생님은 밤낮으로 만화의 대사를 꼼꼼히 전부 작성하시고 영어로 전부 대역해서 국영 대역본 만화, 영어 공부도 하고 역사 공부도 하고 한국 공부도 하고 미국 공부도 하고 다목적 총천연색 재미있는 역사 만화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요. 드디어 올해 교학사 양 회장님의 뜨거운 성원을 힘입어서 그 열매를 거두신 겁니다. 갈수록 우리 더 뜨거워지는 애국 열정과 굽힐 줄 모르는 국가정신의 신념, 입술을 부르터가면서 오늘도 하루 종일 뛰어다니신 우리 애국 원로이자 대한민국의 큰 어른이신 최용표 선생님의 깊은 존경심을 표하면서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고 만수무강 하시기를 기원하는 사랑과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길 박사님부터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이 축사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에 따라서 10명 있으면 2분만 하면 되고 5사람이면 3, 4분 하고 그렇게 시간을 조절을 해야 될 텐데 주최자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명 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개하는 이 선생이 몸이 불편하셔서 그랬는데 몸이 불편한 게 아니라 늙어서 그게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만화책 한 권을 대하면서 최용표는 어떤 인물인가 그걸 아마 다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됐을 겁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정성. 그래서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된 것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고 여기 계신 많은 분, 이 선생뿐에 안 선생도 그렇고 다들 그 이승만 대통령 그에 대해서 관심이 다 많고 뭐 한 10년, 20년 전하고는 달라져 가지고 이제 그래도 뭘 좀 아는 사람들은 이승만 박사가 없었으면 대한민국 없다. 그 정도는 된 것 같으니까 거기에 일조를 하는 것이 이번에 출간된 이 훌륭한 만화책. 뭐 한 사람이 1000부도 주문하고 이렇게 아주 활발하게 읽혀지는 걸 볼 때 아 역시 민족의 미래에는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뒤에 축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내 축사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엔 우리
이인수 박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평소에 뵙고 싶었던 반가운 분들을 이 자석에서 만나 뵈니까 참 저는 무엇보다도 참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최 선생님을 벌써 오래전에 뵙고 이런 분이 다 계시구나 하는 것을 참 마음속 깊이 참 너무나 감격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번에 오셔서 참 운암에 대한 이 책을 내신다고 하는 얘기를 소식은 들었는데 어떻게 지내시는가 해서 궁금한 차에 오늘 참 여기 초청을 받았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아시지만 대한민국이 건국된 후 오늘날 같이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가 있었는가, 이게 어떻게 끝날 것인가 참 염려되는 바가 없잖아 큽니다. 그러나 반만 년의 역사를 이 한반도에서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이 금수강산, 오늘날까지 참 어려운 모든 참 내외의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지켜온 우리 한국 민족이 이 어려운 오늘날의 이 세대를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한국 민족의 슬기로 능히 극복해 나가리라고 확신합니다. 거기에 이런 책이 참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젊은이에게도 보급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참 힘이 100배로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최수사님의 이 거룩한 애국의 노력,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하는 그 정열, 이것이 횃불이 되어 우리 민족을 밝히고 우리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힘을 합쳐서 어려울 때일수록 빼서 여왕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최 선생님의 그리고 또 이번에 출판을 맡으신 참 이 교학사의 양사장님, 아무쪼록 좀 더욱 강령 타박하시면서 만수 무강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동서양 현대사의 권위자이신 이인호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최용표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 나라 역사 교육의 일부를 맡았던 사람으로서 저희가 정말 그 젊은 세대에게 역사를 제대로 알리는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오늘 나라가 이 지경에 왔는데, 외국에 계시면서 걱정을 하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뛰어다니시면서 저희가 못한 일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무엇이라고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 아까 저 KBS에 있다는 얘기를 하셨지만 그 점에서 제가 참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이 언론이 잘못해서 이랬으니까 그거를 사죄하는 마음에서 제가 당장 그 사표를 내는 것이 가장 그 훌륭한 상징적인 행위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는데 제가 그 자리를 비우면은 당장 KBS가 완전히 대한민국 파괴 세력의 도구로 또 춤을 출 거니까 그거는 삼가라 하는 또 소리들이 있어서 제가 그것도 못하고 지금 여기 왔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은 못할 일도 아니다. 그때 비해서
더 조건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자위를 해봅니다. 최 선생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탄생 기적의 시대 만화 역사책을 출판하는데 큰 힘을 보태주신 감수를 맡아주신 이지영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지영 박사님은 감수를 하셨는데 감수란 말을 이 책에 쓰질 못했어요. 이 최용표 선생님도 자신이 다 지은 책이지만은 한국사 바로 알리기 미주본부, 운동본부의 미주본부를 대표자다. 그래서 자기 함자를 빼셨습니다. 모두 오늘날 한국 상황에서 역사를 일으키려는 충동 때문이죠. 우리 이 박사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이 책이 나오는데 별로 도움을 드린 건 없고요. 그리고 최용표 선생님하고 좀 의논을 수시로 좀 한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제 이름을 어딘가는 좀 넣어야 된다 그러시는데 제가 이번에 그 국정교과서 집필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 제 이름이 들어가면은 정말 본의 아니게 또 그 결부시켜서 이것도 거부하는 뭐 그런 등등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봐 그냥 제 역할도 별로 없었으니까 그냥 그저 이름을 언급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냥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드리면은 이번에 그 국정교과서는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괜찮게 만들어진 거라고 봅니다. 뭐 지금 그 직책을 맡으셨기 때문에 잘했다 못했다 하는 그런 시비도 걸릴 수 있지만은 이것을 맡은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 선생님이나 또 지금 교육부 장관 하시는 그 이준식 교수 이 두 분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한데 이것이 지금 여기 벽에 부딪힌 거는 뭐 우리 사회의 그 장애물이고 그 때문에 어느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되기는 어려운 거기 때문에 조금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교과서에서 그 집필자들이 여러 가지로 논쟁 벌이고 또 거기 검토자들 뭐 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한국사 교과서의 핵심 내용은 48년 건국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지금 집중이 돼 있는데 이번 책에 건국이라는 걸 딱 못 받질 못하고 대한민국 수립이다 이래가지고 또 건국은 중간에서 또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여유를 남겨놨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면 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기 때문에 사실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런 타협 안에서 천천히 시작하게 하는 그런 의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건국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그 좌익들의 경우에는 뭐 대한민국을 나라로 인정도 안 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걸 반대하는 거는 그 좌익들하고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그래서 19년에 상해에서 건국되었다는 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말하면 소도하거든요. 그래서 더 오히려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아무래도 그 강연도 많이 하시고 또 이 글도 많이 쓰시니까 그저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가능하면 건국이란 단어를 한두 마디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그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탄생, 기적의 시대라는 멋진 책을 기적처럼 탄생시켜주신 대표 저자 최용표 선생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용표입니다. 요새 여러 가지로 마음 복잡하실 때 이렇게 어려운 걸음들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이렇게 좀 젊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멀리 나라 밖에 살면서 한국사 바로 알리기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4년 전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파동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뉴욕에서 이 참담한 뉴스를 접하게 된 분들이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교학사 식구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차원에서 한국에 있는 각자의 모교에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번역 운동을 시작하자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약 한 달 남짓 캠페인을 했는데 상당 숫자가 왔어요. 모금이 됐어요. 1,700 가까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느 학교 누가 밑에 졸업생이 후배들한테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선물한다 이런 메모를 하고 그 리스트를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에 와가지고 교과서에 전달을 하고 미국을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끝내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한국에 나와서 그 역사 전쟁의 심각성 그걸 제가 좀 피부로 느끼고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는 틀림없이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까지 들어와서 그 순수한 길 겪고 이 세대의 정신까지 망가지는 게 분명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 그거는 막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미국 정부에다가 비영리 단체를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한국사 바로 알리기 뮤즈본부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이 세대에게 조국 대한민국의 위대성을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에서 대한민국의 탄생, 대한민국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떤 고난의 길을 거쳐서 오늘의 영광을 가져왔느냐를 제대로 알려주는 그렇게 알려주자는 의견들이 모아져서 좀 시작이 된 건데 저희들 적어도 요 세대라고 말해야 될까요? 저희들 세대는 역사 교육에 충실치 못한 국민은 또는 민족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역사 경고를 되새기며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참담한 현실은 역사 교육에 충실치 못한 결과다. 바로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우리의 이 위대한 역사를 어디서부터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효과적이겠냐를 고민하다가 우선 대한민국 탄생, 대한민국 건국 과정부터 제대로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에는 자연히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주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의 간단한 성장 과정과 서양식 교육을 받게 된 동기와 과정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최고의 교육을 받고 미국은 물론 세계를 상대로 온갖 어려움을 견디면서 독립운동을 벌이는 험난한 여정 그리고 8.25 해방을 맞아 귀국해서 우리가 말하는 해방정국 3년 동안 공산 세력과 좌우합작 세력 심지어 소련의 눈치를 보며 남한의 임시
좌우합작 정부를 세우려는 미 군정과도 피난을 싸움을 해가시며 마침내 자유민주 대한민국 건국하는 그 고난의 역사를 우리 2세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화 형식으로 표현해서 영어 한글로 엮어내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더구나 미국에서 이런 책을 만든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계신 전문가들께서 자문해 주시고 또 귀한 자료를 주시며 그 자료를 활용토록 해주시고 많은 편리와 결론을 해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신 이런 고마운 분들 덕분에 아쉬운 대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역사교육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교육이어서 그 속에서 미래를 열어나갈 동력을 얻을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85년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터득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은 역사를 배신할지언정 역사는 결코 인간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어떤 신앙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진행은 언제나 정의롭고 정직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래의 제자리인 인간교육으로 돌아오리라는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국민의 의식이 깨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출간된 미라클 이어스라는 이 공편이 되고 다음은 호국편, 그 다음은 부편이 되겠는데 건국편과 호국편은 위승만 시대가 될 것이고 부국편은 박정희 시대 이렇게 3부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문으로는 유학생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아무렇지 않게 외치려는 이 위험한 현실에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부 세우자라는 끔찍한 현수막을 들고 광화문 네거리를 활보는 이 붉은 물결이 미국 한인 사회까지 밀고 들어와 아직 조국에 대한 국가관이나 역사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우리 2세들의 정신마저 마비시키는 것만은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는 절박감이 이 책을 만들게 된 동기이자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멀리 나라 밖에 살면서 태극기를 흔들며 목이 터져라고 대한민국을 외치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비록 생활의 편의상 미국 시민권을 가졌지만 한국이라는 것 뿌리에 어디 가겠습니까? 미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태극기 물결은 바로 대한민국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하는 조국 사랑의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이 책의 출간도 바로 그런 간절한 염원의 소산입니다. 부족하지만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목표는 되도록 이 책을 많이 보급해서 해외 750만 동북뿐 아니라 보급에 750만 동북뿐 아니라 한국의 중고등 학생들이 이 책을 통해서 대한민국 건국 과정과 건국 대통령 위승만을 제대로 알게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건국 과정과 위승만을 어느 정도라도 제대로 깨닫게 되면 반드시 우리 학생들의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두 고등학교에 너무 고마워서 무료 증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책을 만든 것은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1만 부를 출판했는데 20%에서 30%, 약 2,000부에서 30%는 무료 배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소정 판매하지 않습니다. 드디어는 어른들이 사서 주위 학생들, 특히 학부모들이 사서 학생들이 읽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과서 파독 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단체나 개인이 사서
주요 학생이 돌려주겠다는 의지가 사신다면은 최저 제작비 50%에 받고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그 정도는 최저 원가는 받아야 다음 책 만들 제작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책값이 달러로는 10달러. 한국에서는 쉽게 그래서 10,000원인데 미국에서는 5불, 한국에서는 5,000원. 이렇게 현재 배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뉴욕, 뉴저지 일원에서 조금씩 모금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보급을 위해 미국은 물론 외국에서 저희 사업을 도와주실 분을 소개해 주시면 그 분과 연락해서 전 세계 한인 젊은이들에게 보급하고 싶습니다. 군부대나 공공기관 같은 곳에서 이 책을 원하면 100부, 200부, 500부도 무료로 증정하겠습니다. 무조건 많이 읽혀서 대한민국의 진실을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군 장병들에게 전문용어로 이 책을 보급할 수 있다면 500부 아니 1000부라도 저희들은 무료로 증정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시간 내내 박수를 쳐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학사의 국정교과서 그러면 떠오르는 게 교학사죠. 한국 역사를 지켜내는 유일한 출판사 양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가지고 많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유일하게 그 경상도 경산의 그 문영학교인가 고등학교에 쓰는 거를 또 좌파에서 사용 금지 뭐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책을 못 쓰게 됐다. 그런 신문을 제가 읽었어요. 근데 저한테도 4년 전인가 해서 그 사람들이 저희 회사 근처에 서부지원에다가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낸 거에 대한 조목조목 따져서 물증 증명이다 뭐다 해가지고 변호사를 내가지고 다시 재판을 해서 하니까 판사가 아이고 너 그런 거 잘못했잖냐 보완해라.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책이 팔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육이 바로 서야 되는데 교육이 지금 바로 안 쓴 거예요. 제가 최영표 선생하고 이렇게 각각에 된 동기가 뭐냐. 제가 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책의 정가가 얼마냐. 그래서 10,000원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두 번 없이 500번 보내라. 이게. 또 그러고 얼마 있다가 또 500부 보내라. 그래서 이제 돈은 또 오고 딱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오셨어. 그 사람이 오셨는데 이제 그 미국의 한글 세대가 없어. 그래서 모교 책 보내기 운동을 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교민들이 자기가 무슨 뭐 배재고등학교를 나왔다, 뭐 어디 고등학교를 나왔다 하는 사람이면 그 학교에 제가 몇 회 졸업생 뭘 해가지고 해서 85학교인가가 이렇게 왔어요. 돈을 가지고. 그래서 이걸 좀 보내달라. 그런데 그걸 다 보냈는데 4개 학교에서 반품이 왔어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 이게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예를 들어서 교장이 그 우리 저 졸업생이 이걸 보내왔다. 그래서 뭐야 그 교원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선생님 아 비교 교육이라는 거 아느냐. 아이고 우리 그 졸업생이 보낸 책하고 당신이 좋아하는 책하고 아이들 시켜서 비교해 보도록 하는 교육을 해야지 왜 그걸 보내? 그런 말을 못하고 그럼 반품해. 이래가지고 교육이 교육이 되겠습니까? 사실상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최영표 선생하고 저기 가까이 이거 됐는데 한번 오셔서는 그 서재필 박사 후손이 서재필 박사의 업적을 만화책으로 만든 걸 가져오셔가지고
우리 이 박사에 대한 거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하고 하셔야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영업이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모금한 돈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그 학교 학생들에게 거저준다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운동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미국 교포들이 그런 운동을 한다는 데 대해서 오히려 좀 부끄럽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가 제일 처음에 조금 백했을 적에 내가 그 아는 교장이 시아리바키 교장이 좋은 분이 있어서 그분도 이북서 필요한 사람인데 내가 그 나라한테 책을 주면서 내가 그 이 박사를 이 책을 보고 다시 내가 그분의 위대함을 내가 발견했다. 당신이 한번 읽어보고 아이들한테 이거 좀 내가 거저줄 거니까 좀 보게 하라. 그런데 선생들은 무서워서 그런지 말을 못해요. 그리고 나는 여기 교장선생님이 두 분이 와 계신다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주더라도 너 읽은 감상을 써내라. 감상을 써내라 해야지 그냥 주워버리면 그냥 어디다 그냥 버려버리고서 읽었다고 하면 그만이니까 그분의 어떤 점이 좋은 점이냐 그런 것도 좀 써내도록 해야지 아이들이 제대로 읽을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나는 참 최인표 선생한테 다시 한번 우리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감사하고 그래요. 나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도 사실상 우리가 역사를 사실 소시언니가 1945년 후에 그 세계의 각 식민지 국가가 독립을 한 나라가 한 적어도 30여 개가 넘지 있습니다. 그 나라 중에서는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 이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전기 같은 걸 아이들한테 익혀줘서 뭐라 해야지 그냥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냐. 한 10여 년 전에 제 손자님이 사립학교를 내가 타고 그랬는데 그 애가 와서 애가 우리 선생이 그러는데 이 박사가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와서 한다 얘기입니다. 그러니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박정희를 나쁜 사람, 이승만 나쁜 사람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투표에서 이게 좌파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옛날에 국사면 전 위원장을 만나가지고도 이거 이러다 보면 이 나라가 빨개 나라 된다. 이거 역사 선생이 나쁘다고 해서 이 부분만 좋다고 칭찬해 놓으면 투표에서 이거 표를 정하는 거 아니냐. 해서 그 한국사 능력 시험을 하다가 또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말하는데 그것도 잘못됐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교육이 잘 봐야 되는 거니까 좀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좀 더 이게 한국사를 어떻게 해야 아이들한테 바로 익히게 할 것이냐 그런 쪽도 좀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600대 1입니까? 4,600대 1입니까? 우리 고등학교가 몇 개 학교죠? 5,600대 1. 까마귀 5,000마리 속에 백로 1마리. 맹수들이 사방에서 총 공격을 하는데도 꿋꿋하게 역사와 교육과 우리 아이들과 미래와 나라를 지켜가는 두 교장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먼저 문명고의 홍종택 이사장님. 저희 학교는 1908년에 저희 고조부들께서 그 경상북도 인가 1호로 보통학교로 개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절에 국가교육을 위해서 이 법인이 설립됐기 때문에 정말 남다르게 저희 학교에 대해서 아버님을 또 대를 이어서 또 제가 3대째 이렇게 학교를 맡아서 운영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천한 역사 같으면 저도 이 역사 교과서를
대수롭게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 학교를 설립하신 고조부님이나 또 그 아버님이 한평생 걸어오신 길을 생각했을 때 반드시 이 교과서를 채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또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도 저와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서 학교의 교사들의 동의를 받아서 선택을 했습니다만 참 정말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는지 엄청난 뭐 마치 그 외부 세력들 민노총이나 전교조가 공권력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침마다 그 기동대 버스가 정문에 2대, 후문에 2대가 와서 있지만은 이 사람들도 늘 아무 탈 없이 끝나기만을 바라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범법적인 행동을 제재를 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권력이 제3의 그 세력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 이거 정말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지켜 나오고 버텨 나오기 위해서 저희들을 도와주시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외부 세력의 압력을 또다시 제가 견디지 못하고 외부에서 요청을 한다면 이게 학교만 시끄러워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내가 뭐 운동장을 베고 여기에 묻힐 죽을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하고 버텨보자 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만 또 뭐 민변에서 개입해서 그 뭐 가처분 신청을 내서 그 법원에서 또 그런 결정을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너무 그 힘들었기 때문에 당분간 어떤 냉각기를 좀 가지면서 재충전을 해서 본안 소송에서 다시금 우리 저희들이 그 연구학교로 수업을 할 수 있다고 판결이 나면 그때 더 열심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디지텍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곽일천 교장 선생님이 직접 나오셔서 감사패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문화는 제가 읽을까요? 네. 감사패 한국사 바로 알리기 미주본부 대표 최응표.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한 대표님의 헌신과 봉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미래세대의 역사교에 울로한 열정을 저희들은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기증해 주신 귀한 자료를 잘 활용하여 제2의 건국을 이루는데 미랄이 되기 위해 열심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7년 3월 20일 서울 디지텍고등학교 교장 곽일천. 박수 박수 박수. 한 말씀 하시죠. 네, 감사드리고요. 그냥 저 현장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한 학교가 택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도 택했습니다. 지난 15일 날 책을 170권 받아서 대상 학생이 158명입니다. 그래서 다 나눠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그 단원은 이제 조금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은 그렇고요. 또 저희는 교학사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저희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저희는 채택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교학사 때도 저희는 복수 채택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것이 뭐라고 하는지 똑같은 걸 이렇게 판이하게 하는지를 보라고 해서 했더니 그걸 부득불 그때는 이제 손함수 장관이었는데 채택 안 한 거다 여기는. 그게 저희하고 싸우기 싫어서 몇 번 하다가 저희가 별로 물었을 것 같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주변에서는 저희를 봐주려고 그러는 거다 이런 말도 하는데 어찌됐든 저희는 교학사를 채택해서 쓰고 있고요. 또 국정교과서도 저희가 연구학교는 못 됐지만 저희는 연구학교에 준하도록 저희 학생들에게 사서 써보니까 어떻느냐 산 건 아니지만 사용해 보니까 어떻느냐 하고 저희가 연구 발표를 2학기쯤 해서
내년에는 이 책이 더 많이 쓰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한테 이게 주신 책을 어떻게 저희가 사용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는 게 감사의 말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패에도 썼지만 제가 요즘에 볼 때는 이승만의 건국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승만의 건국이 왜 이렇게 힘들었고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가.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되는 것은 그 뿌리에는 결국 이승만의 건국의 과정이 지금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 정신으로 우리가 이걸 헤쳐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느껴서 제가 정말 끝나지 않은 제2의 건국으로 이 정신을 하겠고요. 학생들은 책을 줘도요. 제가 보라고 했는데 봤냐 그랬더니 아직도 안 봤고 그러는데 두꺼우니까 일단은 애들이 하는데 아까 잘 저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의 핵심에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 건국 정신이 그걸 숨기고자 하는 세력과 이것을 드러내놓고 평가받게 하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미 아이들에게 일부 나눠줬는데 너희가 다 보지 않아도 되니까 주말 동안에 이 책을 보고 뭐가 그렇게 힘들었고 그 본질의 내용을 보면 왜 국정교과서도 이렇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 책을 줬고요. 마침 저희 학교가 매년 공부성 초청으로 미국 학생도 2명씩 1년씩 와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제가 주고 너희 같이 온 동료들하고도 보면서 바로 미국의 역사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끝으로 이제 최영표 교무님께서 저희 학교 이제 며칠 있다 오실 텐데 그 오시는 뜻이 제가 지난주에 뵀을 때 이것은 건국이고 그 다음은 호국이고 부국편을 만든다고 해서 저희 학교 아이들이 이제 그 교과서를 웹튠으로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이것을 만들고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도 후원하고 또 그쪽에서도 좀 후원한다면 저희 학생들 3명하고 선생님을 보내서 이것을 만드는 과정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하나 뭐 한 달 동안에 크게 변화하진 않지만 저는 이 책을 보고 나서도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과정을 미주 교포들에게도 보여주면 정말 이 책의 이 만드는 과정 또 그리고 이게 2탄 3탄이 정말 나와야 되겠구나 하는 그 관심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받은 것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갚는 심정으로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학생도 저희가 선발하고 그래서 오셔서 왜 이런 뜻을 하는지 얘기하면 그 학생들도 관심 있게 하고 정말 이런 역사적인 작업에 참여하는 그 프라이드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번 오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고 오시는 것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정말 이 책이 아마 생각하는 이상으로 저는 크게 하나의 미랄이 돼서 내년에는 또 우리나라의 지금 앞으로의 방향에 정말 중요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저는 확신하고 그러면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정말 귀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제2의 건국. 그걸 누가 얘기했더라? 김평호 변호사도 얘기했고 그보다 김대중이가 얘기했었죠. 김대중이가 얘기한 건국은 다른 나라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작업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맞습니다. 자유 통일이 되는 날 우리가 완성시켜야 되는데 남한 통일부터 시켜야죠.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자유 통일을 위한 지도자를 뽑아야 그 과업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여성분 한 분 더 모실게요. 일찍부터 이승만을 사랑하시는 애국 여성 지도자 대한민국 사랑의 김길자 회장님 한 말씀. 저는 어떻게 해서 무슨 계기가 있긴 있었지만 2007년부터 애국운동을 하면서 그 애국운동의 그 자유민주주의 핵심 애국운동은
근원이 이승만 대통령이다 그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대한민국 정통성 확립이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바르게 알리기와 그 대한민국 정통성 확립, 현재도 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48년 8월 15일 건국된 날을 전혀 경축하지도 않고 기념하지도 않잖아요. 국가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통성 확립이 안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운동 두 가지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왜 애국운동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그 바르게 알리려는 운동을 하게 되었느냐면요. 좌파는 김구 선생님이 좌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징인물로 중심인물로 이렇게 떠받드는데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엄연히 애국을 하려면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중심인물이 되고 상징인물이 되어야 될 텐데 어느 누구도 애국운동하는 어느 누구도 이승만 대통령 이름조차 거론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잘못됐다. 뭐 이름 없고 그런 나라도 이승만 대통령을 외쳐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정통성 확립과 이승만 바르게 알리기 운동을 올해가 딱 10년째입니다. 10년 동안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뭐 오남 이승만 애국상이라는 상을 제정을 해서 시상식도 하고 또 65주년에 제가 위대한 대한민국의 탄생 그런 만화를 그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국절 제정운동을 대한민국 정통성 확립 때문에 하는 동안에 우리 최용표 선생님께서 뉴욕에서 1,400명 지지 서명을 받아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만화책이 제가 발간한 만화책이 물론 개인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비로 하지 않고 행안부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어서 이제 비매품으로 발간을 해서 각 곳에 보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거칠게 제가 처음 만화를 발간을 했다면 우리 최 회장님 만화책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한쪽에 영어가 있고 한쪽에 우리 한글이 있어서 영어 공부도 되고 또 공부도 되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세련되게 만들어졌다 싶어서 감사드리고 정말 노구를 이끌고 그 미국에서 여기까지 왕래해 가시면서 이걸 이렇게 애쓰시고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감격스럽고 어떻게든지 이제 이 만화책을 보급을 해서 그 학부형들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식한테 한번 읽어봐라 하기에 영어 공부도 되고 국어 공부도 되니까 그래서 많은 보급이 많이 되어서 우리 최 회장님의 노고가 다 사라지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 시간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짧게 인사 말씀 올리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영표 회장님은 제가 검찰총장을 그만둔 다음에 미국에 있는 형님을 방문했을 때 뵙고 또 큰 감동을 받았고 또 미국 교민사회에서 정말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리고 글도 제가 읽어보면 볼수록 참 사상가적인 기질을 갖고 계신데요. 제가 이번에 이승만 박사님 미러클 이어스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제가 미리 받아서 다 읽어봤는데 정말 그 내용도 충실하고 제가 모르는 사실도 여러 가지 있었고 또 분석도 아주 정확하게 하셔서 이게 참 후진들한테 또 후세들한테 참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작금의 상황이 해방 후에 우리가 정부 수립 전에 또 건국 전에 상황하고 아주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번 이승만 박사님 전기를 읽고 우리가 현재 배워야 될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싸우는 겁니다. 내용을 잘 알고 방법도 알고 해법도 아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때 그 싸운 사람은 홀로 싸운 분은 이승만 박사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이 설득한다고 들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김일성이 설득한다고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좌파들이 설득한다고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면서 그러는 겁니다. 모택동이 설득한다고 우리 남한을 침략하지 않지 않습니다. 그거를 통찰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님은 목숨을 걸고 싸우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싸워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작금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소위 그 좌파들, 김정은에 대해서 리니언트하는 이런 좌파들, 또 자기 자칭 진보주의자들, 그들 자기들 틀린 거 압니다. 지금 세상이 바뀐 거 압니다. 지금 공산주의는 다 무너진 거 압니다. 근데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들이 어거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설득해가지고 안 됩니다. 결국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조선시대 여러 가지 속담 중에서 싫어하는 것이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는 가지 말합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안 가니까 항상 까마귀 세상이 되는 겁니다. 까마귀 세상이 되는 건 까마귀 잘못이 아니라 백로 잘못입니다. 백로가 까마귀 노는데 가서 싸워서 까마귀를 퇴치해야 좋은 세상이 오지. 세상에는 항상 까마귀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백로가 혼자 고고한 척하면 그건 고고한 게 아니라 비겁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존경하는 우리 임복일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힘에 따라서 기업가는 기업가대로 싸우고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싸우고 사상가는 사상가대로 싸우고 선생님대로 싸우고 학생대로 싸우고 일반 시민은 일반 시민대로 싸우고 그래서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건배를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싸우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기자! 그러면 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두 개 다 해. 그럼 제가 싸우자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자! 이기자!